돈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더 자주 틀린 선택을 한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인생이 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긴 이후부터 결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선택지는 늘어났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돈이 생기면 삶이 단순해질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됐던 고민들이 돈이 생긴 뒤부터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를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를 끝없이 따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 상태를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 순간을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봅니다. 돈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더 많이 선택해야 하고 더 많이 선택할수록 틀릴 가능성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늘면 사람은 스스로를 더 현명해졌다고 느낍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자기 판단을 증명해 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확신합니다. 이 선택은 맞을 거라고, 이 방향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실수 하나가 바로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사람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선택이 조금 틀려도 다음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단이 어긋나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선택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선택이 가벼워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삶의 방향은 점점 흐려집니다. 잠언은 지혜를 빠른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혜는 판단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붙은 삶은 겉으로는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균형을 잃어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선택지를 관리하지 않고 선택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써야 할 것 같고 기회를 남겨두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 태도가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든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소음 속에서는 어떤 선택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돈은 늘었는데 판단은 깊어지지 않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선택은 늘어나고 지혜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돈은 지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판단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사람의 확신을 키우고 그 확신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잠언은 돈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늘어날수록 선택을 늘리지 말고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결국 돈보다 삶을 먼저 흔듭니다. 잠언은 조용히 묻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돈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앞에 서는 순간 삶의 순서는 무너진다. 돈이 늘어나면 사람은 선택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선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건 하지 못하고 이건 포기해야 하고 이건 감당할 수 없다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느렸지만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그 선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돈이 생긴 뒤에 기준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가능성만 늘립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이 상태를 아주 단순한 말로 건드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삶의 순서를 다시 보라는 경고입니다. 돈이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결과가 기준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돈이 앞자리에 오면 사람은 모든 판단을 돈을 중심으로 재배열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정을 미루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이게 돈이 되는지, 이게 손해는 아닌지, 이 선택이 뒤처지게 만들지는 않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사람은 이런 태도를 현실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 현실성이 삶을 얼마나 짧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의 유불리는 보여주지만 그 선택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앞에 서면 선택은 빨라지지만 방향은 점점 흐려집니다. 방향이 흐려진 삶은 겉으로는 바쁘지만 안에서는 계속 불안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속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먼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삶의 맨 앞에 무엇을 둘 것인가가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을 건너뛴 채 돈이 늘어나면 사람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결정은 빨랐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이 적습니다. 돈이 앞자리에 서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고 이건 필요이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설명보다 순서를 봅니다. 무엇이 먼저 움직였고 무엇이 뒤따라왔는지를 봅니다. 돈이 먼저 움직였고 지혜가 뒤따라왔다면 그 선택은 이미 균형을 잃고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는 상황에 맞춰 끼워 넣는 장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필요할 때 찾지 말고 항상 함께 두라고 말합니다. 돈이 생겼을 때만 지혜를 찾는 사람은 이미 판단의 단계를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정당화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왜 맞는지, 이 판단이 왜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느라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잠언은 이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은 기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밀려나면 사람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선택은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삶은 점점 돈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돈이 앞에 서는 삶은 늘 분주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늘어날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삶이 얇아졌다고 느낍니다. 선택은 많아졌는데 버텨낼 힘은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가능성은 넓어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뒤집힌 상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지금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앞자리가 아니라 도구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다시 앞으로, 결과는 그 뒤로 두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선택은 줄어들지만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그때부터 돈은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삶을 따라오는 수단이 됩니다. 잠언은 이 변화를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합니다. 먼저 두라고,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붙잡는 사람과 조금 더 벌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다. 돈이 삶의 앞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관계는 천천히 바뀌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고민 없이 했던 말이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이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 변화를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철이 들었다고 말하고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 지점을 아주 다르게 봅니다. 잠언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은 상대를 인격이 아니라 역할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은 방해가 되는지부터 따집니다. 관계는 점점 기능적으로 변합니다. 유용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로 나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잠언은 이 상태를 경계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신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계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얇아집니다. 얇아진 관계는 충격에 약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쉽게 금이 갑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더 냈다는 것, 내가 더 했다는 것, 내가 더 손해봤다는 것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 쌓임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로든 태도로든 거리로든 드러납니다. 잠언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을 경계합니다. 그 감정은 분노보다 원망입니다. 분노는 터지고 끝나지만 원망은 쌓이고 남습니다. 원망이 쌓인 관계는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은 관계에서도 이익을 따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관계를 빠르게 식힙니다. 따뜻했던 관계는 거래처럼 변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선행을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계산 때문에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선행에도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 해도 되는지, 더 좋은 타이밍은 없는지,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는지를 따집니다. 그 사이 관계는 식어갑니다. 그리고 식은 관계는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잠언은 관계를 투자처럼 관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수익을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지혜는 이미 밀려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의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돈은 안전망이 아닙니다. 관계가 안전망입니다. 돈은 위기의 순간에 숫자로 남지만 관계는 손으로 남습니다. 지혜는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늘어날수록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더 계산하지 않고 더 천천히 대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어긋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말입니다. 관계보다 앞서 있던 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잠언은 이 사실을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믿게 된다. 돈이 늘어나면 사람은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확신이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던 일을 결정하게 만들고 주저하던 선택을 밀어줍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확신이 겸손을 밀어낼 때입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맞는지 틀릴 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대신 단정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내 방식이 맞다고 믿습니다. 잠언은 이 상태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교만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경고를 불편해합니다. 조언을 간섭으로 느끼고 질문을 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뭘 모른다는 말이냐고. 이때부터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순간 판단은 다칩니다. 잠언은 이 다침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친 판단은 수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 다침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실수해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큰 선택을 합니다.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성공처럼 보이는 과정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실패를 통해서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경험을 말하고 성과를 말하고 결과를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말이 많아질수록 지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는 말보다 태도에 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설명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이 적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준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교만은 더 쉽게 자랍니다. 돈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 나는 예외라는 생각, 나는 괜찮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쌓이면 사람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위험은 늘 조용히 다가오는데 교만은 소음을 만듭니다. 잠언은 교만의 끝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 앞에는 파멸이 있고 거만한 마음 앞에는 넘어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없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반복하고 반복하는 선택은 결국 무너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점검입니다. 잠언은 사람에게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고 내 방식이 유일하지 않으며 내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교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돈보다 먼저 삶을 흔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늘어날수록 더 조심해집니다. 더 많이 묻고 더 자주 멈추고 더 천천히 결정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지켜줄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태도라고 말입니다. 선택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는다. 사람은 선택의 순간보다 결과의 순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가볍게 지나가고 결과가 나타날 때 놀랍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 순서를 거꾸로 봅니다. 결과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 속에 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쩌다는 없습니다. 작은 선택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돈 앞에서 했던 선택, 관계에서 미뤘던 선택,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했던 선택. 그 선택들은 그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잠언은 선택을 씨앗처럼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선택의 끝을 미리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어디로 데려갈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대개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이익을 선택하고 지금의 안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묻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을 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일을 버티게 하는지 묻습니다. 지금 편한 선택은 내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선택은 내일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된 선택은 대부분 빠릅니다. 빠른 선택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보다 선택을 왜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잠언은 이유 없는 선택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이유 없는 선택은 방향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순간 끝이 됩니다. 그 끝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잠언은 이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말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보고 선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을 보고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순간의 선택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끝을 보는 눈은 더 흐려집니다. 사람은 끝을 생각하면 지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끝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잠언은 이 회피를 지적합니다. 끝을 보지 않는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을 보지 않으면 선택은 반복되고 반복된 선택은 결국 방향을 굳힙니다. 그 방향이 옳았다면 삶은 평안해집니다. 그 방향이 틀렸다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돈은 이 무게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돈은 결과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돈은 선택의 흔적 위에 덧붙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늘어날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늘어날수록 삶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이는 선택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입니다. 잠언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쌓이면 어떤 삶이 남을 것 같은지 묻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이 삶을 지킵니다. 선택은 지나가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이 됩니다.